부쟁, 즉 싸우지 않는다는 말. 우리는 이걸 종종 나약함이나 회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힘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지혜가 어떻게 현대 경쟁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싸우지 않음을 패배나 무기력 같은 단어와 연결짓죠. 그런데 노자가 말하는 부쟁의 본줄은 그 생각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고요. 나약함이 아닌 힘을 가진 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부쟁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존재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불리한 싸움의 판에 애초에 올라서지 않기로 결정하는 아주 의식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부쟁은 힘없는 사람들의 윤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경쟁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통찰이죠. 싸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럼 부쟁은 대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부쟁은 힘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이 작동하는 방향 자체를 아주 능숙하게 바꾸는 기술이죠. 자,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자는 부쟁의 핵심을 바로 이 물에 비유했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부쟁이 가진 역설적인 힘을 가장 잘 보여주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 어떻게 가장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부쟁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단단한 바위를 만나면 물은 그 바위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죠. 직접 부딪히는 건 엄청난 에너지만 쓸 뿐이거든요. 부쟁은 바로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 피합니다. 대신 물처럼 저항이 없는 곳, 바시말의 낮은 곳과 텅 빈 공간을 찾아서 흘러갑니다. 이건 마치 경쟁이 없는 영역, 아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기회를 향해 움직이는 전략과도 같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물이 결국 모든 틈을 메우고 공간 전체를 장악하게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부쟁의 힘입니다. 눈에 띄는 싸움 없이 조용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채워서 결국에는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노자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싸움의 기술을 넘어서서 경쟁이라는 이 생각의 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이어지죠. 그는 우리가 애초에 왜 경쟁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틀 안에 갇히게 되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결국 승자와 패자로 나뉩니다. 노자는 이 프레임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한다고 본 겁니다. 이게 바로 노자가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왜 모두가 단 하나의 잣대로 평가받고 똑같은 트랙 위에서 달려야만 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비교와 경쟁의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부쟁은 단순히 나는 경쟁 안 할래 라고 선언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전략이죠.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는 그 기준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서 아예 게임의 룰 바깥으로 나서는 것. 이게 바로 부쟁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원리를 현대의 인간관계나 리더십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실효적인 지혜입니다. 리더십에도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경쟁적인 리더를 보죠. 모든 공을 독점하고 항상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조직은 그 리더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죠. 반면에 부쟁의 리더는 다릅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조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뒤 조용히 물러나죠.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조직은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갖게 돼서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은 갈등을 무조건 참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내가 이겨야 할 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라는 에너지가 서로를 파괴하는 쪽으로 터져나가지 않도록 그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이 부쟁이라는 개념은 우리 내면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잘해야 돼, 더 인정받아야 해 하는 내면의 전쟁을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의 부쟁입니다. 이 끝없는 내적 소모를 딱 멈출 때 비로소 에너지가 보존되고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판단할 힘이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종합해보면 부쟁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을 다루는 가장 세련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부쟁은 회피가 아닌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힘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트는 전략이고요. 또 경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술이자 리더십과 관계에 깊이를 더하는 실용적인 원리입니다. 결국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 살아남는 힘의 형태인 셈이죠. 노자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이겨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싸울 이유를 만들지 마라. 최고의 승리는 애초에 갈등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가 정말로 내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